친중은 반미로 가는 길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친중 전성일, 친중 결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중은 반미로 가는 길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에 대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방송 73번째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이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누구든지 세계사와 국내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역사는 잘못된 역사를 알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국무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나라가 파탄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말을 하고자 합니다. 친중으로 가는 모습을 보는 나는 한마디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을 한다면 친중으로 가는 길은 반미가 되고 반미하면 나라 경제를 망조되는 길입니다. 친중과 결과는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그림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박근혜가 부정비리가 있어 탄핵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를 두 번 죽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대통령 자리에 선 문재인을 어떻게 보는가? 그는 어떤가? 그도 친중 편에 있었지만 결국 중국 국빈 방문에 혼밥을 먹을 정도로 푸대접을 받은 그 하나만 보아도 친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견본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하여서 인터넷상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대통령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은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못한 결과 본인도 그랬고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앞선 자들의 잘못된 일들을 조명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되겠기에 역사 공부를 해야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아무튼 친중하면 나라는 망조들게 되는 것입니다. 친중하면 반미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를 바로 이끌고 가려는 노력의 흔적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본인이 알고 그렇게 하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는지 나는 모르고 말을 합니다.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 이 새끼야 하면서 질타하는 소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꾹꾹 누르면서 조용히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불이 납니다. 국정을 잘 이끌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지는 아니하겠습니다. 그에게는 크나큰 실수 2번이나 저지른 사건이 내 머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중국의 전성절에 참석한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전성절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가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한미동맹이 파토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굴욕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성절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전성절이 뭐냐? 전성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맞이한 광복절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여러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전성절은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말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침입한 일본군과 싸운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중국이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본군과 싸운 자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본군과 싸우는 자는 장개석이의 국민당이 미국을 위시하여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아 싸웠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역사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원하는 가운데 일본군을 퇴치시킨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장개석 군대가 싸우고 공중에서는 미 공군기가 출동하여 일본군을 무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군은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이 마치 공산당이 그 일을 이룩한 것 같이 역사를 둔갑시켰고 공산당이 전승한 것 같이 잔치상을 벌리는 전성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성절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에 지원해서 이룩한 전성을 묵살시키고 묵사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상에 수저 하나 올려놓고 전성절에 참가하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참가한 나라를 봅니다. 북한은 김정은 이는 참석하지 않고 최혜령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이름과 나라를 봅니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슬롬 카리모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전성절 즉 기념 자격이 있는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여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에 우호적이거나 혹은 공산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일본 제국과 싸운 건 중화민국이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중화민국
다르고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화민국은 지금 타이완으로 조그마한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세운 국호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중화민국과 비교해 정통성에 한계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전성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절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 말이 있습니다. 역시 그 말을 나도 인정합니다. 한편 중화민국도 7월 4일에 신주현에서 전성절 행사를 열고 퍼레이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퍼레이드에 마잉주 중화민국 총통은 성명을 내고 일본과 싸운 건 중국 공산당이 아니다.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시진핑이가 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성절에 참석한 박근혜를 미국은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박 대통령 열병식에 참석한 내심 불쾌한 감심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면서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한일 전쟁 시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 반응과 달리 워싱턴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적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성정이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확실히 알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았으면 참석 안 해야 되는 말이 옳은 얘기입니다. 정말 참석한 것은 큰 불찰입니다. 중국은 70년을 맞는 2015년 전성절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대를 받아 이에 응하여 기념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 열병식 참석이 불편한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쭉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이 이른바 전성절에 열리는 열병식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무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이유를 이러한 결정에 무척 불편해 느낀다 라고 기사를 쓴 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분이 2015년 8월 28일 14시 54분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과 수교를 하고 참석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한미동맹국으로서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라는 그림에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군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박 대통령이 이번 결정이 미 한 동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연철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미 동맹에는 상당히 균열이 같습니다. 서서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박근혜는 행했습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이 또 하나 무너졌다 라고 하면서 미국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한국일보 박 대통령이 전성절에 참석한 여부, 미중일 미묘한 입장차를 가지게 되었죠. 한국의 전성절, 중국에 참석한 논란, 나무 위키가 또 말한 것도 있고요. 여러 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반응은 냉전시대의 유물이 또 하나 무너졌다. 이런 말을 반응을 하였지만 그 속내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전성절 참석한 박근혜를 보는 미국의 눈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곧 고고등 미사일을 한반도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지켜본 중국은 한중 수교를 맺고 전성절에 참석한 한국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엄청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진출한 롯데 기업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드 보복 전쟁 정책으로 한국으로 가는 관광 여행자 금지령을 내렸고 엄청난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을 향하여 한마디도 말을 못하였습니다. WTO에 제소한다는 말도 못하는 현재 문 정권도 역시 싸잡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문 정권은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기를 원하며 WTO에 제소한다느니 호들갑을 떨던 소리가 지금도 메아리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내 이미지가 지난 1년 사이 지극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한중 관계의 급변 상황을 봅니다. 왜?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중국에서 한때 일어났던 박근혜 누님이라고 하는 애칭도 사라져 버렸죠. 정말 친중을 하면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친미를 하면은 비록 순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런 대우는 하지 않습니다. 결코 중국에서 펼친 전성절 중국의 공산당 시진핑이 할 것입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한미 동맹국인 한국이 그곳에 갔다는 것은 무척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한중 수교가 잘못이 아니라 수교는 하지만 갈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구별짓지 못하고 박근혜는 큰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을 한다면 지금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이 이끌던 중화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성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일전쟁 실적도 없는 중국 공산당의 전성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화민국 공화국이란 나라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전 후 4년이 지난 1949년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는 전성절에 거짓말, 역사를 거짓말하는 그 속에 들어가냐, 이거 그것에 참가하느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씨 왕조 독재자를 도와서 싸운 부대가 포함된 열병식에 왜 참석하느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에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 및 유엔군을 맞서 싸운 적군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아직도 중국은 북한을 돕는 군사 동맹국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병력을 이루었던 군대 열병식에 참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용납될 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독재 국가의 틈에 끼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수치스럽고 용납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친다는 것이 나라 망신이고 무엇이겠습니까? 냉전 시대의 화해하는 시대로 변하였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을 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지만 금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식의 결렬로 만들어진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의 보좌관들이 분명히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렸어야 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고 갑니까? 수고했다고 갑니까? 수고했다고 한다면 중국이 전쟁에 나서면 같이 참전해야 됩니까? 개같은 소리예요. 물론 불참하지 않으면 아니 될 상황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중에 결과에 고리가 꿰어들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그 품에서 벗어나 좀 더 중국으로 다가서는 신호라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북에는 중공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함께 동맹국인 일본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내뱉는 논평도 무시 말아야 합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뢰하고 경제는 친중으로 가서 돈 벌자. 이중잣대를 대는 논리는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차 레일이 평행하듯이 평행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또 있습니다. 일본의 최남단 센카쿠 열도가 있습니다. 이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팽팽한 영유권 분쟁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일본 정부에 유리한 성명서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박근혜는 그 부탁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국제법에 의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라는 원론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또 다오이다오라고 읽고 있기도 하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일본에서는 이 군도를 센카쿠 제도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884년 영국 해군이 명명한 피너콜 제도라고 부른 데 따라서 센카쿠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본의 주장과 중국의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972년 오키나와 현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될 때 이 섬들도 르큐 제도와 같이 반환되었다. 그러므로 이 군도는 일본 영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1863년 작성된 지도에 이미 이 군도는 중국 푸첸성에 부속한 다오이다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영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토에 있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이 무주지라며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시킨 것을 불법이며 당연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쟁으로 치열하게 다루는 것은 이 군도의 분쟁은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견해가 높습니다. 즉 시라카바 가스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동중국해는 흑해 유전만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이 다루고 있는 시라카바 가스전과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다루고 있는 7광구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이 군도의 앞바다에는 중국이 시료 지배 중인 시라카바 가스전이 위치해 있으며 그 북쪽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루는 7강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단일한 유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국의 분쟁 대상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참 조그마한 섬들 때문에 무척 큰 두 국가가 다투고 있었죠. 여기에 미국이 어떤 말을 하면 굽신거리면서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동맹국이라고 하면 미일 한국의 동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동맹도 아닌 중국에서 전성전에 참석을 요구하는 말에는 순응하면서
일본의 어려운 순간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수교국이라는 것 때문입니까? 정말 오바마와 박근혜 그 사이에서 오바마가 박근혜를 무시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마 그 당시 한일 위안부 사건에 시원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독도 문제도 있고 하니 쌓인 감정 때문에 일본에 대한 편을 못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박근혜는 국제법에 의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말을 오바마는 박근혜에 대하여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미 정상이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러한 말로 오바마는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10분에 가까운 대답을 마친 후에 박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메모를 계속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President Park doesn't ever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아유 불쌍한 박 대통령 질문이 뭔지 기억조차 못하시네요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러한 조롱을 받기까지 한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이런 직격탄을 날렸을까요? 그 순간에 잘못도 있지만 전에 센카쿠 열도를 위해서 일본 편을 일본인이 유익하도록 성명서 하나 발표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을 거부한 박근혜가 이렇게 조롱을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정중하게 일본 편을 들어 일본이 유리한 성명 발표문 하나를 부탁하였던 것이 국제법에 의하여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말에 오바마는 마음에 박근혜를 곱게 보지 아니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정상급 귀빈의 발이 약 6개월간 멈추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일본을 방문하는 독일의 메르켈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데 한국을 비껴가 버렸습니다. 이분은 박근혜와 친분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한국을 패싱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중국을 통하여 경제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이 있겠지만 잃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도용당하는 일도 심지어 군사 기밀, 군수 산업 기밀까지 송두리째 넘어가는 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중하는 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 망조시키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친중은 친북하는 자들이며 친북하는 자는 친중하는 자라고 보아도 틀리지 아니할 말이라고 나는 봅니다. 반미하는 자들이요 미국
제품은 좋고 달러는 좋은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좋은가? 반미하면서 말입니다. 어째요 반미를 하면서 미국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미하면서 원정 출산을 미국 시민권을 얻어 가지겠다고 하는가 말입니다. 반미를 하지 말든지 반미하면서 이렇게 미국 것을 다 챙겨 누리려고 하는 이 못된 것들, 욕이 입에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도 우파라고 하면서 반중을 못하는 자들이요, 지금이라도 반중하고 친미하여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친미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